안녕하십니까. 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 기술사입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그리고 요령 있게 열심히 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술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요령 있게 열심히 버텨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기술사 시험에서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수년간 기술사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기술사 시험에서 합격하는 비결은 다른 수험생과의 차별화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은 수험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이런 분들의 시험 결과는 55점에서 59점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60점을 넘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최단기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일부의 수험생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최단기 시험에서, 기술사 시험에서 최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답안 작성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집, 잘못된 답안 작성 방식, 이 아집을 버렸을 때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고,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집을 버리는 여러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계속 공부는 열심히 하나 떨어지는 그것을 반복했을 때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실력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것을 채점관에게 보여주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구장창 써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만 써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글씨만 써 내려가기도 100분의 10페이지 쓰기가 힘든데 거기다 언제 그림이나 표까지 그리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림이나 표를 그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글씨만 써 내려간다면 여러분 시험을 수십 번 본다고 해도 합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공기술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글만 잔뜩 쓰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고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한 기술사들보다 여러분들이 글만 잔뜩 쓰는 사람이 아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씨만 잔뜩 쓰지 말고 그림, 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공 현장에서 시공했던 경험 사례, 그리고 시공을 했으면은, 경험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발전 방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림과 표는 간략하게 그걸 세밀하게 작성을 하면은 답안 작성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릴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그림이나 표는 페이지당 한 개, 각각 한 개씩을 작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현장 경험과 발전 방안은 어디에 작성을 하느냐? 본론부의 마지막이나 결론부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림이나 표를 페이지당 각각 한 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채점하시는 교수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1000명이 건축시공기술사에 응시를 한다면 채점하시는 교수님은 한 명당 40페이지를 답안을 작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4만 페이지를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만 페이지면은 200페이지짜리 책 200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시험 채점 기간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4만 페이지, 즉 책 200권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점수가 돌아간다.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불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좋은 점수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림이라든가 표를 몇 페이지에 각 페이지마다 그려 넣는다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들 또한 우리처럼, 우리 수험생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그런 수험생에게 더 다가갈 것입니다. 그 수험생의 답안지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점 줄 답안지를 60.2를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그림이나 표가 없는 답안지는 60점에서 마이너스 2점을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그 활자 자체를, 활자만 있으면, 글씨만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신이다, 공정하게 할 것이다. 당연히 교수님들은 공정하게 하고 싶겠죠. 근데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면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본인도 그 4만 200권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교수님들을 엄습할 겁니다. 어떻게 채점을 잘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규칙과 채점 방식을 고수할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림과 표, 시공 경험, 발전 방안이 되는 거죠. 시공 경험, 발전 방안은 여러분들이 현장 소장이라면은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공 소장이면은 시공 경험이 있는지, 이 사람이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다면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교수님들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시공 경험이 있고 발전 방안을 써놓은 사람을 합격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점관이자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발전 방안이나 시공 경험이나 혹은 그림과 표가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림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알고 있구나,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을 합격을 시켜도, 기술사로 합격을 시켜줘도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혹은 시공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험생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지침 자체가, 국토부라든가 기타 지침 자체가 그런 사람을 뽑도록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답안지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림과 표를 작성하는 것이 합격을 빨리 하게 하는 길이고,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내가 그래도 그 답안 그림과 표를 넣어서 합격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누구는 합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했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요령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합격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요령이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술 논술을 하는 기술사 시험은 무엇보다도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시공기술사 시험은 현장 대리인과 현장 소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기술사를 딴 사람들은 뭐 건설사업관리 단장도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도 할 수 있고, 혹은 시공회사의 소장도 할 수 있고, 시공회사의 과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채점하시는 교수님이나 교수님들은 대부분 사람은 시공소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이 시공소장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하에 채점을 하는 거죠. 채점하는 교수님이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 아무 곳에서도 여러분이 시공 경험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시험은 시공소장, 시공회사의 소장 혹은 현장 대리, 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 경험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 경험과 발전 방향을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이나 결론부에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채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시공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근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답안지 위에 그 소속이나 이런 거 다 잘라내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인지 알겠습니까? 아는 방법은 시공 경험 언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방안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답안 작성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시공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있는 내 사람 수험생과 그 자체도 없고 어느 수험서에 있는 답안 내용만 작성을 한다면 누가 합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최단기 기술사 시험 합격에 관련 팁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해서 답안 작성을 한다면 최단 기간에 기술사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슨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제대로 똑바로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요령 있게 끝까지 버틴다면 여러분 모두는 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제대로 요령 있게를 아주 늦게 터득했어요. 한 4, 5년 고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요령 있게 버텨내면서 열심히 하면은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